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에 함께하는 뉴스 다이브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예, 김정환 변호사도 함께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장윤선 기자가 조금 늦으시는 것 같은데 도착하는 대로 합류하도록 하고 일단은 지금 이 시간 가장 뜨거운 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선고는 내년 1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 결심 공판에서는 이제 특검 검찰 측에 구형이 있었는데요. 이 구형은 15년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지금 최후 진술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변호사들의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잠시 뒤에 저희가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특검에서 15년 구형하면서 얘기했던 내용들 좀 짧게 정리해드리면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하여 국헌문란 폭동에 도움을 줬고 내란 행위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데 방조했다.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고 수사가 개시되자 이것을 임의 폐기했다. 그리고 탄핵 심판에 있어서 윤석열 탄핵 심판에 있어서 계엄 관련 서류를 받은 적 없다는 위증을 했다. 뭐 이런 주요 혐의들을 쭉 적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이다. 국민 전체가 피해자다. 다시는 이런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 지금 일단 댓글창 반응은 15년 구형 너무 적지 않느냐라는 반응이 가장 압도적이에요. 저도 15년 얘기를 듣고요. 좀 적다라고 많이 적다고 판단을 했어요. 예. 이게 왜냐하면 이제 지금 내란 이후에 쭉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탄핵 심판을 거쳤잖아요. 탄핵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징계, 파면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OX로 나온 거였어요. 예. 여기에서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 O, 이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파면 X, OX로 나왔는데 양형은 그 죄의 불법의 정도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이게. 이게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은 내란 방조가 아니라 내란 주요 임무 종사다라는 재판 과정의 진행도 있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무기징역 또는 거의 한 25년형 정도까지는 구형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것을 어떻게 판단하는 이렇게 봤는데 구형 자체가 생각보다 좀 적게 나오긴 했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탄핵과 관련돼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X가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구형이 일반적인 재판에서는 구형에 사람들이 신경을 쓰지 않아요. 예. 얼마를 받았는지. 선고가 사실은 중요한 거니까. 네네네. 예. 근데 이 구형은 검찰이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의 구형과 재판 간의 차이가 많이 나면 안 된다라는 선에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냈을 텐데 저는 오히려 보통 일반적으로는 구형하면 그거보다 한 절반 정도로도 절반이나 절반 예. 이하로도 많이 선고가 되거든요. 저는 이 구형에 그 해당하는 만큼 또는 구형보다 더 선고가 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불법의 정도에 대해서 지금 예단으로서 15년인가 보다 하지 말고 좀 더 이 재판 결과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제 구형은 구형일 네, 뿐이다. 구형일 뿐이고. 그리고 이른바 그 왜 뻥구형이라는 거 있잖아요. 많죠. 예, 뻥구형이. 예를 들어서 구형을 한 10년 구형을 하고 실제 형은 5년 이하, 네. 뭐 5년, 3년 1년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거기다 또 집행유예까지 네,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도 경우도 있는데 있죠. 예. 지금 우리 김정환 변호사는 그 뻥구형보다는 정밀구형으로 네, 보자면 선고를 더 좀 눈여겨봐야 한다. 네. 더해서 아하. 이게 정형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예. 뭐 살인죄라든지 뭐 특경법 그런 범죄들은 이렇게 정형적으로 딱딱딱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구형들도 사실은 아주 일률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네. 내란이라는 범죄는 뭐 자주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범죄는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거죠. 어제 따져보면 사법적 처벌된 거는 12.12 5.18 그렇죠. 그때 이후로 두 번째거든요. 상당히 기간이 오래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적인 구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은 감에 의한 구형이다. 원래 15년 구형을 하면 7년 정도, 10년 정도 나오는 걸 예상하고 하는데 지금은 꼭 그런 것들 예상하고 상관없이 구형했다고 예.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하. 또 더 나아가서 지금 또 우리 착각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기소할 때는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기소가 그랬었죠. 됐습니다. 예. 그 방조 혐의는 좀 떨어져요. 음흠. 그래서 추가된 게 공정 변경된 게 이제 주요 주요 임무종사. 임무 종사자가 된 거고 위증 등등이 합쳐진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김용현이나 윤석열이 하고 또 사령관들 일부 군에 있는 사령관들 사람들. 예, 예. 뭐 예컨대 방첩 사령관이나 그들의 형이 좀 더 셀 것이다. 오히려 한덕수보다. 예. 뭐 2인자이긴 하지만 한덕수가 굳이 한 거는 계엄할 때 국무회의 할 때 거짓말 치면서 또 제지 안 했거나 동조했던 부분이에요. 예. 그리고 나중에 가서 거짓말 친 거. 예. 국무총리가 거짓말 친 거. 그런 것들이 합쳐져가 범죄가 된 예. 거거든요. 그거보다 실제로 계엄이나 내란 작업에 참여했거나 끌었던 사람들 실행했던. 조금 더 형이 세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내란 재판의 첫 구형 그리고 1월이 되면 이제 첫 판단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게 뭐 지금 댓글도 많이 보입니다만, 야 15년 정도면 내란 할 만하네. 지금 뭐 조은석 특검, 야 스윗하다. 뭐 이런 댓글들까지 보이는데, 처음에 이렇게 15년 구형이 나와버렸으면 예를 들면 이제 다른 사람들 구형이나 선고에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주요 임무 종사라는 게 지금 윤석열을 우두머리로 보자면 뭐 김용현부터 쭉 이어지는 그 군의 수뇌부들, 뭐 각 사령관들 네. 등등이 재판이 쭉 이어질 텐데 거기도 다 이런 비슷한 게 나오면 국민들이 이게 동의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가 특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재판 과정에서는 굉장히 풀죽은 목소리로 뭐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잘못했습니다보다 사실은 예. 기억이 안 납니다가 더 많아요. 그렇죠. 예. 예. 당시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실제로 헌법재판소의 기능을 마비시키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재판관 3명 자체를 임명하지 않아서 예. 정말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 자체가 멈출 수도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인이 대통령의 꿈까지 꾸었던 사람이거든요. 예. 이 내란의 연장선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질이 굉장히 무겁다고 봐야 되는데 방금 박지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이제 방조 혐의로 아마 기소를 했던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아직 이제 지금 재판에서 본인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위증을 인정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추가 기소가 또 될 거예요. 추가 기소가 돼서 나오는 또 형량이 나중에 추가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더해질 수 있다. 더해질 예. 수 있죠. 예. 이제 범죄가 여러 가지가 있으면 그 범죄 형량을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가장 중한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건데 위증과 같은 경우에 5년 이하의 범죄가 따로 또 징역이 잡히면 그거는 이제 추가해가지고 또 플러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있기 때문에 오늘 구형 15년에 막 너무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선고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지금 두 분 변호사는 구형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그 국민 정서상 상징적인 의미가 또 있기 맞아요. 때문에 이 부분이 걱정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우리 장윤선 기자가 취재 편의점 장윤선 기자가 도착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늦어서 송구합니다. 아이 별 말씀을. 예. 한덕수 구형 15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 오늘 아침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대체로 내란 국면에서 모든 그 예측을 다 했던 100% 여의도 돗자리 네. 양분함 의원은 예. 무기징역? 무기징역? 무기징역을 구형할 거다 어허.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실제로 그건 아니었고요. 그리고 뭐 기자들은 가장 현타가 세게 오는 그 구간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일 거다. 왜냐하면 기대 여명을 생각하면 피고인 입장에서 그렇죠. 한덕수 입장에서 예. 그래서 가장 그게 제일 현타가 많이 오는 그 구간일 거여서 10년 정도 구형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역시 현장 기자들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가 이제 76세. 그렇죠. 말한 대로 15년 구형이 뭐 선고로 확정이 된다면 그 90살 이상까지는 이제 그렇죠. 91가 되는 건데요. 예. 물론 이제 그 구형대로 선고가 될지는 뭐 알 수 없지만 저는 지금까지 재판을 진행해 왔던 이진관 판사가 선고를 오히려 더 세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 가능성도 듭니다. 분명히 있는 거죠. 그게 오히려 그리고, 더 네, 이진관 재판장이 선고를 세게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법정 구속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기대와 전망을 좀 섞어서 해보는데요.
그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그 사실은 직위원 재판이 벌써 끝났어야 돼요. 예, 예. 근데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 재판이 먼저 되면서 이게 일종의 어떤 뭐 기준선 비슷한 게 돼버렸는데 전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형이 언도될 수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게 15년이라는 숫자에 뭐 먼저 눈길이 가고, 그쵸. 예, 이렇게 이제 법적인 설명을 듣기 전까지는 야 너무하다, 너무 적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도 계속 비슷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일단 지금 오늘 저희 뉴스라이브에 출연해주신 분들은 일단 선고를 지켜보자. 구형은 구형일 뿐이다. 그렇죠. 구한다는 거니까요. 요 얘기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국민들 사이에서 뭐 내란 해봤자 그리고 국무총리 자리에서 내란에 그 가담하고 주요 임무를 해봤자 15년밖에 안 나온단다. 뭐 이런 약간의 뭐랄까 실망감 이런 것들이 퍼지면서 어떤 정서적으로 퍼져나가는 부분들은 전 좀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됩니다만 이 구형은 구형일 뿐이다. 사실 우리가 일반 사건들 구형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검찰발 기사 아니면 구형 뉴스도 잘 안 나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예, 선고가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내란 사건이고 워낙에 엄중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첫 번째라는 또 상징성이 있으니까요. 특검에서 한 거잖아요. 검찰도 그러니까요. 아니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지금 주요한 뉴스로 다루고 있습니다만 내년 1월로 예정돼 있는 선고를 더욱더 중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향후 재판에 이 구형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크게 저는 영향이 없다고 뭐 예를 들어 보거든요. 윤석열, 김건희 뭐 아니면 저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했던 그 각 군의 사령관들 다만 특검팀은 내란 특검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뭐 제가 이건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합니다. 아마 이게 순위를 정해놓은 거 아닌가 제 개인적 생각이 들어요. 가장 높은 건 뭐 윤석열이고 그 다음에 김용현 정도가 예. 될 것 같고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군사령관들을 좀 더 위에 둔 거 아니냐. 한덕수보다 더 나올 것이다. 예, 저는 특검이 이렇게 잡아놓고 할 것 같거든요. 무작위로 그냥 무기징역하기보다는 아마 뭐 논공을 논공은 아니지만 가장 나쁜 놈, 조금 덜 나쁜 놈 이렇게 순서대로 매겨놨을 때 한덕수는 요 정도로 계산하고 구형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게 제 생각이긴 합니다. 김현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안 그래도 어제 또 누군가 대화를 할 때 징역이 30년까지 그다음 무기징역인데 무조건 그 내일 이루어지는 구형 플러스 알파가 윤석열 씨에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네. 저는 25년 예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구형을 할 거다 윤석열 씨 재판에서. 내란 우두머리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할 건데 그러니까 한 25년 정도의 구형이 있고 15에서 25 사이로 어떤 결정과 관련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제 생각보다는 좀 많이 떨어진 구형이 나온 건데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너무 상징적인 구형인 거예요. 지금 작년 12월 3일 이후에 몇 년형이다라는 것을 처음 이야기하는 순간이 돼버리니까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마 이제 선고와의 그 괴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형이 어딜까 그것까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15년 이상이 선고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전 법정 구속이라고 보거든요. 법정 구속. 1월 달에 이제 선고를 불구속 하면서. 상태로 지금 그렇죠. 한덕수는 풀어줬잖아요. 예. 그 수원 3인방 판사들이 영장을 내질 않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불구속으로 재판받고 또박또박 답변하는 상황인데 이제 선고를 하면서 그게 뭐 징역 10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간에 판사는 그냥 구애받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만 법정 구속을 하냐 안 하냐가 그 부분을 우리 눈에 봐야 되는데 저는 법정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그 오늘 아침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진관 재판장이 그 모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법정 소란과 관련해서 그 이하상 등 변호사들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하면서 재판부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좀 지켜봐 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 굉장히 의미심장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검찰의 구형량을 판사가 미리 알고 있었을지는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특검이 어떤 판단을 하든지 간에 재판부는 이 재판을 사실은 이게 거기 재판받고 있는 것은 한덕수 그리고 이제 검찰이 국민을 대리해서 현장에 가 있지만 이 국민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국민들을 향해서 무고한 국민들한테 총을 겨누었던 내란 세력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사실 지규현 판사가 무슨 레크레이션 강사처럼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일종의 이제 모욕감 같은 걸 느끼고 있는데 이진관 재판장은 그거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이 판단하고 느끼고 있는 점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재판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켜봐달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형과 다르게 저는 법정 구속과 선고는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 이진관 판사, 그러니까 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하고 있는 재판이기 때문에 지금 세 분의 이야기가 비슷하게 이제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선고, 내년 1월에 있을 선고에 더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 특검의 구형. 지금 보니까 그 내란 특검이 오후 브리핑을 하면서요. 박지영 특검보고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겸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었던 키맨이었다. 한덕수는. 만약에 한덕수가 어떤 행동을 했으면 이 비상겸 내란 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국민들이 받는 상실감과 트라우마, 국제적인 위상이 현격히 떨어진 점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구형을 했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내란 관련 선고형과 달라진 시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구형량을 정했다. 사실상 향후 이루어질 모든 구형의 기준이 될 것이다. 이게 내란 특검에서 나온 브리핑 네. 내용이거든요. 자, 첫 구형이 15년. 과연 이것이 적절하냐? 아니면 지금 대부분의 평가처럼 적은 것이냐? 말은 할 수 있지만 내란 특검의 입장은 이런 것이라는 것이고 내년에 있을 이 선고 이후에 뭐 법정 구속이라든지 그 선고가 지금 구형량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는 부분 이진관 판사의 선고를 또 눈여겨봐야겠다라는 얘기까지 이거대로면 정리가 됩니다. 예. 윤석열 사형, 김용현은 무기징역, 음. 사령관들은 30년 내지 25년 그래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순위로 예. 수계, 따지자면 수계, 뭐 반수계, 주의무정사 쫄병 뭐 이렇게. 아니 보아. 법에 있는 얘기를 좀 해줘요. 변호사가 보아. 반수계 쫄병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다들 슬퍼하시니까 다들 예. 약간 반수계, 좀수계. 그리고 그 검찰 브리핑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 저도 이제 예상 자체를 15년보다 훨씬 더 많이 했었고 15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실제 법률 현장에서는 우리가 살인죄가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돼 있거든요. 네. 5년 이상이면 매우 중한 범죄로 해요. 그 검찰의 입장에서는 15년을 굉장히 중한 형이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그 구형을 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브리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사에도 보면 그러니까, 중형이라고는 나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중형이죠. 예. 일반 국민들이 보기엔 실컷 설명은 중형으로 해놓고 15년이 뭐야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할지 모르겠는데 이제 늘 형사 업무를 해왔던 검찰의 입장에서는 세죠. 그거는 그 중형을 선고한 건 네네. 구형한 건 맞아요. 예. 박근혜가 18년 나왔어요. 그렇죠. 15년에 18년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내용들 조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음 이야기로 좀 이어가겠습니다.